볼리비아 북동부, 마을 하나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Donar nuestras casas, pues. Sí, o eso es lo, digamos, lo que hay que hacer porque el agua sube por día. 농작물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고 가축들은 간신히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목숨을 건졌지만 먹을 게 없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례적 폭우로 홍수가 나면서 볼리비아에서는 숨진 사람만 50여 명, 피해 가구는 30만 가구가 넘습니다. 중국 북부엔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소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뒤집었었고 차량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5cm 이상의 적설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진 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엔 바다가 많은 열을 흡수하며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엔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30%는 해양에 흡수됩니다. 특히 해류가 바닷속 깊이 내려가는 북대서양에 많은 양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2050년쯤엔 이 북대서양에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은 따뜻할수록 그리고 염분의 농도가 낮을수록 가벼운데요. 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빙하가 녹은 물이 섞이며 염분 농도가 떨어지면 물이 가벼워지는데 그러면 심해로 가라앉지 않고 안정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면에 점점 차면서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온난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악순환을 맞게 됩니다. 기후변화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양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상기후가 앞으로는 더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북위 78도, 우리나라의 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노르웨이 스빌바드 제도. 강한 눈보라가 몰아칠 시기인데 올해는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인데 북극에서 비가 온다는 경험이 좀 생소했고 장갑을 끼지 않아도 그렇게 춥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했거든요. 북극의 2월 기온은 보통 영하 10도에서 20도 정도인데 영상으로 치솟은 겁니다. 북극의 이상고온은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중위도 저기압, 즉 폭풍의 영향입니다. 저기압 소용돌이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북극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북극에 중위도 폭풍이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폭풍은 그 자체로 북극 기온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해빙을 부숴 바닷속에 갇혀있던 열을 방출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폭풍이 오기 전후의 위성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해빙이 줄어든 모습이 확연하게 확인됩니다. 북극의 찬 공기는 온도차로 생기는 온도풍, 즉 제트 기류에 의해 평소엔 이렇게 북극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폭풍이 밀려오면서 북극 기온이 높아지면 찬 공기를 가두고 있던 제트가 힘을 잃게 되고 갇혀있던 찬 공기가 저위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달 초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시 북극 한파로 타이완에선 하루 7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북극에 주는 영향이 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폭풍이 발생하는 위치는 점점 북상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극까지 밀려가는 폭풍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북극의 해빙이 너무 약해져 있고 굉장히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부서지는 형태로 북극 기온이 불안정해지면 올겨울 동아시아에 몰아친 한파처럼 다양한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 화제가 된 일본의 뉴스 화면입니다. 124cm의 눈이 내려 중계하는 기자의 허리까지 눈이 차 있고 밤사이 쏟아진 폭설에 자동차가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私たちの車がもはやどこにあるかわからないような状態となっています。 홋카이도 등 일본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어제 새벽,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까지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에 12시간 동안 120cm 이상의 눈이 내려
관측 사상 최고의 강선량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 최고 강선량은 2022년 12월 야마가타현에서 관측된 91cm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홋카이도에서는 초중고 379개 교가 임시 휴업을 하고 오비히로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졌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강한 한기가 일본 열도에 유입되며 홋카이도에는 오는 6일까지 곳곳에 대설경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 기상연구소의 가와세 히로아키 연구관은 지구온난화로 폭설 빈도가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북극해를 떠다니는 190여 개의 얼음섬들로 구성된 군도 프란츠 요세프 란트입니다. 최근 얼음섬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의도 면적 3분의 1 규모의 메샤체프 섬이 녹아내린 겁니다. 북극 여름의 해빙은 10년마다 12%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극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지구 평균보다 통상 4배 정도 빠릅니다. 그동안 햇빛을 반사해주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과거보다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은 높은 수온이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앞으로 북극해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현존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해 봤더니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처럼 2030년쯤부터는 북극해에서도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고 낮음을 반복하는 현상이 예측된다는 결과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기후현상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해빙이 북극 바다를 덮고 있어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지만 온난화로 해빙이 점점 녹아 없어지면 결국 북극해에서도 중위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면서도 실제로 나올 거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놀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극 수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기후변동성이 더해져 극한의 한파와 이상고온의 세기도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